다음은 전 어제 공습경보가 발령된 울릉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도요.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도요. 지금요. 기사로 보겠습니다. 울릉군민들 어제 공습경보 그러니까 사이렌 울리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민방위 훈련인 줄 알았어요. 민방 훈련 아니었잖아요. 실제였잖아요. 공습경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울릉군 경보 발령 12분 후에 문자. 근데 지하 대피할 곳이 없어서 사무실 대기도. 그럼 경보를 왜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달이 되고 대피하고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울릉군 공무원들 14분 먼저 대피. 누구보다 먼저 대피죠? 주민이군요, 주민.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설마요? 공무원이 먼저 대피, 주민이 먼저 대피 아닙니까? 주민은 혼란. 주민 상당수는 대피소 위치를 몰라 혼란. 사이렌 소리 못 들은 겨서 우왕좌왕. 그리고 이게 뭐 대피하라 이 앞선에서 다시 한번 불러올게요. 경보 발령 문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핸드폰 앱이 깔려야 된다거든요. 근데 앱이 안 깔리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 드시거나 연세 계신 분들,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 방송이라도 되거나, 그러니까 방송 보고 알았다신 분이 많아요. 자, 이거 관련해서요, 울릉군 주민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습 경보를 울렸으면은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네. 내용을 바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 게. 어느 방송을 안 하기는 사회로 몰려도 어느 민방위 훈련이가 이래 생각이지. 자, 이 얘기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일단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어제 이제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거든요. 공습경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령이 되는 겁니까? 공습경보의 경우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우리 중앙방공통제소가 예. 미사일의 발사 궤적과 발사 속도 등을 계산해서 발사 방향 그리고 어디쯤으로 향해 갈 것이다. 정확한 낙탄 지점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속초에서 57km 떨어진 속초와 더 가까운 곳에 미사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습경보가 울리게 된 건 울릉도였던 것은 중앙방공통제소가 분석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것은 울릉도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방향이 때문에 그쪽이다. 네,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이 된 건데요. 문제는 이 중앙방공통제소에서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예. 이러면 지역 군부대장이 울릉군청이라는 지자체장에게 예. 민방공 사이렌을 울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받은 바가 울릉군은 없다. 그래서 우린 정보를 몰랐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에서는 거기 경보 발령하세요 했는데 경보를 발령됐어요. 울렸죠. 울리게 했는데. 근데 경보를 막상 그 지역에서는 잘 모른다 이겁니까? 이거 왜 울리지 하는 거죠. 지자체에서는 왜 이거 울리는 뭐야, 겁니까, 뭔 소리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민들은 민방위 훈련인가? 이거 뭐야? 왜 갑자기 공습경보가 울리고 사이렌이 울리지? 사실 사이렌이 울렸을 때 공습경보인지를 알고 있었던 울릉군민은 한 명도 없었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이번 일 보면서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예.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한 도발을 해왔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해서 대규모 한미 항공연합훈련이 지금 이루어지고 예. 있고 이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비질런트 스톰은 지난 4, 5년간 중단되어 왔거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예. 때문에. 근데 이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뭐냐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들이 이 훈련을 항공훈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습훈련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미의 대규모 항공 공습훈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데 그러면 분명히 북한 측에서도 시그널을 줬습니다. 이번에 어떤 액션 도발이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었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중앙방공통제소는 평소대로 사이렌을 울리도록 했어요. 공습경보를 울렸지만
그 이게 이후에 25분이라는 어떤 시간이 과정인가요? 떴잖아요. 아, 이게 잘 안 25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일 보면서 이러면 사이렌 소리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울릉군 같은 경우에 울릉군청 같은 경우에 매뉴얼이 없어요. 대피 매뉴얼이 없어요. 예. 내용도 몰라. 그리고 예, 지역 예. 군부대에 또 중앙방공통제소가 예. 이걸 통보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이렌은 울렸지만은 서로 아무런 커뮤니케이션과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엇박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빨리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대책 새롭게 마련하셔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되는 이거요. 부분입니다. 지금요. 자, 일단 이 얘기 뭐 조금 더 이어갈 텐데 일단 앞서 속보 전해드렸거든요. 북한이 오늘도 뭐 동해상으로 뭔가를 쌓아 올렸다고 일단 중거리 이상으로 좀 보이는데 이 내용이요. 지금 권영봉 기자가 내용에 대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국방부 나가 있는데요. 권영봉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어떤 내용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몇 발을 쐈는지 미사일 종류는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 분리가 이뤄져 중장거리 미사일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북한은 동쪽과 서쪽에서 20여 발이 넘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로 동시다발적 도발을 감행했잖아요. 이 합참은 조금 전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을 놓고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까지 동시에 겨냥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전 7시 48분쯤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는 미야자키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에 오전 7시 53분쯤 대피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제처럼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 미사일 추가 발사로 오늘 국회에서 예정됐던 북한 미사일 도발 긴급 당정협의회도 취소됐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선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세부 사항과 대응 과정, 향후 대책 등이 다뤄질 계획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일부 지역에 지금 사이렌이 울린 거거든요. 피하라는 경보가 울린 거네요. 자, 이종호 평론가 이어가 보죠. 앞서서 기사 소개드렸는데 일단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사이렌이 울렸을 때. 네. 그런데 더 주목을 끈 건 공무원들이 먼저 대피했다?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일이죠.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공습 사이렌이 울렸을 때 이 정보를 그나마 그래도 거의 25분 가까이 딜레이가 발생했는데 예. 공백 시간이 발생했는데 그나마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받아볼 수 있는 게 울릉군청의 공무원들이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가상 대피 훈련을 하면 예. 이 경보가 울리고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면 예. 주민들을 대피 시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대피소로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게 가상 훈련이 아닌 실제 훈련 상황이 되니까 자기들부터 승부에 바쁜 거죠. 자기들이 대피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제일 나중에 들어가야 되죠. 오. 대피를 한다고 해도 제일 나중에 들어가야 되죠. 실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공무원들, 울릉군, 예. 국가는 없었다는 거죠. 위험이 발생했을 예. 때 위험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예. 것은 국가가 아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요, 요런 종류의, 이렇게 이 공무원들이 먼저 대피했다. 이 기사가 좀 몇몇 신문에 실려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시간도 설명했는데 아마 이거는요, 좀 어떤 해명 아니면 뭐 억울한 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관계자들이. 그러면 뭔가 설명, 해명이 좀 오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으로요. 만약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